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총선 레이스가 개막을 하면서 언론은 살벌한 공천 현장의 느낌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여당 현역 13명, 야당은 하위 10%, 컷오프에 들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천 일정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당 현역 13명 컷오프, 그건 오보였습니다. 지난주 첫 회의를 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20일까지 예비후보 공천 신청을 받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어제 16일 첫 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 교체 기준과 경선 방식 등을 논의했습니다. 컷오프 숫자가 이미 나왔습니다. 7명. 여야 모두 다음 달 설 연휴 이전에는 설 민심을 위해 주요 후보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판을 요동치게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역 의원의 후보 탈락을 뜻하는 컷오프입니다.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민주당의 자객 공천 그리고 국민의힘의 험지 출마 요구가 현실화하면서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 공포가 계속 증폭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기는 공천을 강조한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11월 당무감사위원회가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을 상대로 1차 경쟁력 평가를 했던 그 자료가 물갈이 자료로 공관위에 제공이 됐습니다. 당시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원내 의원 중에 정당 지지도에 비해 개인 지지도가 형격이 낮은 경우 공관위의 교체를 권고하기로 했다. 일부 서울적 현역 의원도 당 지지도와 개인 지지도의 차이가 15%에서 20%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역시 작년 말부터 일부 지역구를 골라 민주당 상대를 가정한 경쟁력 가상 대결을 포함한 여론조사를 돌려서 현역 의원들의 지지율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현역 의원은 경고성 통보를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당 관계자들은 결국 지지율이 낮은 의원들부터 공천에서 배제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컷오프 규모입니다. 당무감사위는 원내외 당협위원장 22.5%, 46명의 교체를 권고했습니다. 해체된 인요한 혁신위도 현역 하위 20%의 공천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총선기획단은 컷오프 범위로 현역 20% 플러스 알파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20%는 무조건 바꿔야 한다. 컷오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21대 총선 당시 컷오프 불출마, 이 경선 패배, 그래서 현역들이 밀려난 것, 다 합친 미래통합당 현역 교체 비율은 무려 43%였습니다. 특히 안방 지역이었던 이 TK 지역 교체율은 무려 64%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번 총선 역시 TK 지역은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언론은 대구의 경우에 벌써부터 한 명만 살아남을 것이다. 현역 1인 생존설, 2인 생존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러 설을 이제 넘어서서 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첫 번째 회의를 열면서 아주 중요한 결정부터 내놨습니다. 서울 강남 3구,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 이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당원 20%, 일반 국민 80% 경선을 실시한다. 이런 총선 공천 기준을 발표한 것입니다. 아울러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권역별 하위 10%를 컷오프하기로 했습니다. 동일 지역 3선 의원은 정치 신임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15% 감점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1, 2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이 경선에서 15%를 감점한다면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년우대 정책으로 이 34살 아래의 청년들, 그 이하 공천 신청자에 대해 최대 가산점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강남 3구와 영남권 그리고 강원권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방식으로 경선이 진행됩니다. 당세가 미약한 지역은
일반 국민의 여론을 좀 더 감안해서 공천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현역 물갈이 기준입니다. 이 정영환 위원장은 현역 의원은 세밀하게 교체 지수를 만들어서 평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가 주관하는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를 반영합니다. 정영환 위원장의 말입니다. 경쟁력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4개의 권역을 나눠 운영을 하고 권역별 하위 10%는 컷오프가 적용된다. 결국 4개 권역에서 컷오프되는 하위 10% 의원은 총 7명입니다. 정 위원장은 권역별 하위 10% 초과 30% 이하는 경선으로 들어갈 것이고 경선 득표율에서 조정지수를 마이너스 20%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권역별 하위 10%에서 30% 의원 18명은 일단 경선은 부치되 20% 감점을 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다선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감산하는 추가 페널티를 주기로 했습니다. 결국 3선 이상 의원들이 동일 지역구에 출마를 할 경우에는 경선에서 최대 35%가 감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35% 감산을 받고는 승리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자,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일종의 전과자, 그리고 마약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한 번만 음주운전을 해도 부적격입니다. 그 이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를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글쎄요, 윤창호법 기준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편 청년 공천은 확대합니다. 정 위원장은 청년 대상 심사료 및 경선 비용을 감면한다고 했습니다. 20대 청년 후보자는 전액 무료이며 30대 청년 후보자는 50%를 할인합니다. 청년 가산점 비율은 최대 20%로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만 34살 이하 신인은 최대 가산점을 받습니다. 종전에 만 44세 이하 청년에게 일괄 점수를 줬던 것과 달리 만 34살 이하면 가산점을 더 주기로 한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29일부터 6일 동안 출마 후보자를 접수합니다. 이 접수할 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에 재판기간 이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공관위 첫 번째 회의를 보면서 제가 느낀 소회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공관위 결정에 이 청년 우대. 글쎄요, 이 국회의원은 국정을 운영하는 지식과 그리고 경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년에 대해서 우대하는 건 좋지만 과연 청년만으로 국회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3선 이상 중진들에게는 마이너스 점수를 주면서 청년들에게 계속 우대를 한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길일까요? 또 두 번째, 세 불리한 지역에는 이 영입 인사를 전략 공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략 공천을 하지 않고 모조리 경선을 한다면 과연 상대 당에게 우위를 보이는 후보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 다음 문제 짚겠습니다. 이 국회의원 이 특권 폐지와 금고형을 받으면 제비를 반납한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한동훈 위원장의 공약입니다. 언론은 지금까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을 비롯해서 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데 국민들이 열광한다는 보도를 해왔습니다. 아마 언론에 검색을 해보면 기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동훈은 이번에는 국회의원을 줄이는 공약까지 내놨습니다. 특권 폐지 뭐 이러다가 이번에는 국회의원 숫자도 왕창 줄여버리겠다.
50명을 줄인다고 합니다. 한동훈은 어제 16일 인천 계양 한 호텔에서 열렸던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인 인사회에서 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50명 줄이는 정치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 지금 지역구가 253명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일 겁니다. 지역구보다 더 줄이겠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한 것은 불체포 특권 포기, 그리고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또 세 번째 국민의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할 때 부공천을 하겠다. 이 공약에 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네 번째 정치개혁 공약입니다. 한동훈의 말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한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총선에서 승리해서 그 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글쎄요, 민주당이 찬성한다고 해도 지금 어느 세월에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를 3석이나 줄이는 선거구 획정을 하겠습니까? 국회의원 정수는 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20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200명에서 299명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300명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봤죠. 그랬으면 헌법이 300명 이상으로 이랬을 텐데 그렇지 않고 200명 이상으로라고 적었기 때문에 200명에서 299명까지. 그런데 은근슬쩍 한 명이 늘어나서 300명까지 국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석은 그렇습니다. 200명 이상의 범위에서 법 개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아마 300명 이상도 가능하다고 해석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은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부터 대폭 줄여야 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역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모두 없애더라도 250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253석의 이 지역구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한동훈은 구체적인 감축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찾아 고민하겠다. 이 이야기는 저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윤재옥 원내대표와 상의도 했다. 글쎄, 이 사실 의원 정수 축소는 김기현 지도부에서도 논의했던 정치계획안입니다. 김기현은 지난해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 정수 10%, 그러니까 30석 감축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한동훈이 이런 정치계획안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을 이재명과의 차별화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 한동훈이 정치를 혐오하는 감정을 과도하게 이용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일단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논평이 조금 심각한 표현입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거철 반짝 인기를 위한 뜻다방식 공약으로 던진 것이다. 뜻다방식 공약. 심지어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 무책임하고 건재에 정치 혐오가 담겼다. 정치 혐오 부추기는 것이 한 위원장식 정치개혁이냐. 박용진의 논평은 아주 시니컬하기까지 합니다. 냉소직이라는 얘기입니다. 50명 빼는 게 정치 혁신이면 100명 줄인다는 안철수, 200명 줄인다는 허경영은 그야말로 정치 구단이고 정치 고수냐. 하긴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죠.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정치 초보가 상권 분립을 휘청거리게 할까 두렵다. 참 말들의 날이 서 있습니다.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도 날카로운 논평을 내놨습니다. 국회의원이 적어질수록 의원 개인의 기득권과 권력은 강해진다.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우롱이다. 글쎄요, 이 말은 국회의원 정수가 적절하게 있어야 한다는 헌법학자들의 교과서에 듣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너무 줄이면 그 국회의원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세워진다.
어쨌든 대중의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가 팽배한 상황에서 이 국회의원 줄이자는 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압도적입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90% 정도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 여기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민첩하게 이 한동훈의 제안을 받아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가 심사를 한 현역 의원 하위 20%에 누가 들어갔느냐, 누가 속했느냐가 관심사입니다. 하위 20%는 경선에서 득표수를 감산당하는데 민주당은 하위 10%의 경우 감산폭을 기존 20%에서 30%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규정을 지난번에 바꿨죠. 그런데 이 하위 20% 지금 비밀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누가 모르겠습니까? 우선 그 하위 20% 서류를 만들고 정리하고 계산하고 하는 실무자들은 모두 다 압니다. 그리고 그걸 담당한 담당자, 그로부터 쭉 보고라인을 받아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비밀로 감추질 리가 만무합니다. 이미 당사자들에게도 소문은 어느 정도 났겠죠. 어떻든 이 하위 20% 사실상 컷오프로서 당사자에게는 정치 생명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평가위는 이미 이런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당 공관위로 넘겼습니다. 임혁백 이 공관위원장이 명단을 아직 검고 속에 있고 나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35명의 명단이 돌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35명은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이 164명인 것을 감안하면 약 2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현재 떠오르는 이 명단에는 당연히 비명계 의원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친명계는 가끔가다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공천 학살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도부는 가짜뉴스라며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컷오프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지역 기반이 탄탄한 의원은 경선에서 득표수를 어느 정도 감산당해도 현역 프리미엄으로 신인을 누릴 수 있다. 이들에겐 컷오프 여부가 더 문제다. 민주당 공관위는 내일 18일 2차 회의를 열어서 후보자 심사 기준 및 방법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다른 문제 하나만 짚겠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악재라면 악재죠. 대형 악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갔던 원희룡이 그동안 떠돌던 계양을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과 원희룡은 16일 오전 계양구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인 인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원희룡은 이 자리에서 계양을 출마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제가 어제 이 말을 듣고 정말 터졌습니다. 돌덩이 하나가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서 이 돌덩이가 누군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재명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행사가 열린 카리스 호텔은 선거구상 계양을이 아니고 계양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자 그대로 이제 표적 공천이 됩니다. 이재명을 타깃으로 한 표적 공천 원희룡 이렇습니다. 원희룡은 한 발 더 나아가 이재명을 겨냥해서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를 자기가 살기 위한 방탄막으로 만들고 있는 야당의 책임자가 발을 디딘 곳이라면 그것을 치우러 어디든 가겠다. 이날 한동훈은 원희룡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출마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호남이든 인천이든 충청이든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한 분이 얘기했다. 그래서 아주 빼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 민주당이 아니다. 국민도 심지어 민주당 구성원과 지지자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민주당이 아니다.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들었으면 아주 흐뭇해할 그런 발언입니다. 어쨌든 한동훈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한석 이상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이기는 것이 한석 이상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방탄국회가 되는 것을 막고 여야 협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기필코 이재명만을 낙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한편 이재명은 최근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예비후보 심사를 신청해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출마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동훈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계양을을 딱 전제해서 말한 것이 아니다. 이재명이 계양을에 나가겠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가는 곳에 원희룡은 따라가서 출마를 하겠다. 이른바 표적 공천을 공식화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첫 대선 후보 경선, 아이오와주 코커스, 그러니까 아이오와주는 당원 대회를 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코커스를 합니다. 그 코커스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트럼프는 51%를 득표해서 경쟁자들을 크게 따돌렸습니다. 승리 확정 후에 주의 수도 디모인에서 열린 코커스의 밤 파티에 등장을 한 트럼프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던 어제까지의 평소 모습과 달리 거듭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과도 화합할 수 있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한 것입니다. 2위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주 지사 21.2%, 그리고 이번에 큰 기대를 모았던 니키 헤일리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유엔 대사죠. 19.1%. 차이가 커서인지 트럼프의 승리 소감은 사실상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 가까웠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법 위험 등으로 위태로웠던 트럼프 정치 경력이 놀라운 부활이다. 트럼프 캠프는 아이오와주 압승을 시작으로 3월 안에 일찌감치 대선 후보를 확정짓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안보는 다시 휘청일 것이며 김정은은 다시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주의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도 조금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바이든도 정말 미국 위주의 정책을 폈는데 트럼프는 그것보다 한 수 더 위죠. 어쩌면 바이든과 맞잡았던 손이 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오늘 곧 2부를 녹화합니다. 근데 2부는 이재명의 산래진 여론과 4월 총선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2부는 오늘 밤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